이렇게 하니까 오늘 굉장히 네.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네, 뭐라고 설명할까? 오프닝을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네, 저희 이렇게 아이씨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좋지? 어차피 많이 안 볼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이상한데? 뭐가 좋을까? 굉장히 명암이 잘 대비되네요. 뭐라 하지? 자,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그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보통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못 다룬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항상 아쉽고 시간이 쫓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 후토크를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는 건데요. 네네. 뭐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로는 처음이니까 잠깐 인사는 그래도 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시죠. 뭐라 하지? 네, 안녕하세요. 저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올해까지 양천 청년 네트워크, 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현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그 팟캐스트에서 목소리로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그 연말정산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연말정산 나눴는데 혹시 뭐 오늘 이야기하다가 좀 나누지 못한 내용 있으면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못 나눴던 이야기, 네네. 뭐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하필 또 이번 주에 이슈가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되게 정말 별별 이슈들이 많이 터졌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은 안 주고 이슈만 갖다 줬네. 이게 평소에는 이슈가 없어가지고 뭐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팟캐스트에 다루지 못한 것 중에 좀 다루고 싶은 거. 드라마 설광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극 중에서 시놉시스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시놉시스상으로 여자 주인공이 여대생이고 네네 그리고 남자가 간첩이에요. 그게 배경이 87년도 서울인데 한창 네네. 민주화 운동할 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여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하는 건 줄 알고 숨겨준대요. 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제 간첩들이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죠. 실제로 이제 군사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빨갱이로 몰았잖아요. 그죠. 안기부에서 당시 실제로 민주화 운동하는 그 투사들을 그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폭력을 저질렀던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이 남자 주인공은 실제 간첩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미화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안기부의 폭행을 좀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네네. 나왔고, 뭐 JTBC에서 방영하는데 JTBC나 제작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있지 않다.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서 이제 희생됐던 개인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논란은 식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JTBC에서 오늘부터 이게 원래 주말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연속 드라마 3개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아예 그런 논란을 종식시킨다고, 그런 뒤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금토일 연방을 한답니다. 강하게 나가네요.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협찬사 광고주들에게 이제 압박을 넣어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 설광화 드라마에 협찬을 넣었다가 그 협찬을 취소하고 광고를 취소하는 지금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죠. 되게 큰 압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설광화 제작진들은 굴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드라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피력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를 1화랑 2화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논란될 거는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논란이 시작된 게 이 드라마 제작되기 한참 몇 달 전 아마 시놉시스가 좀 유출됐는데 그런 내용이 논란이 됐었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좀 드라마가 시작부터 혹평을 받고 있고, 뭐 지금 막 광고주들이 하나둘씩 이탈해 가가지고 뭐 드라마가 어떻게 잘 될지는 좀 잘 모르겠다. 네네. 뭐 그런 사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긴 한데, 뭐 대체 역사물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최종병기 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병자호란 속에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고 네, 그렇죠. 뭐 명량도 사실은 그 고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백병전은 없었대요. 그죠. 네. 백병전은 거의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그런 이런 이렇게 막 아무래도 극적인 요소를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첨가가 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논란이 역사 왜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를 왜곡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 때 왜곡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거는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국가기관으로 인해서 특히 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고문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들을 압박한다든지 굉장히 정말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첩으로 몰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주사파 뭐 종북주의자로 종북이라는 말은 당시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로 몰거나 해서 실제로 무고한 사람임에도 간첩이 돼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있고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 유족들도 살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이제 욕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역시 시놉시스만 보고 그 드라마 내용을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도 이 드라마 제작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는 그해 우리는 재밌습니다. 어떤 드라마죠? 어디서 나왔나요? 청춘물이에요. SBS에서 SBS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아, 그런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신지혜 씨 영입 음, 또 이제 이슈가 됐죠, 되게. 맞아요. 전혀 갑자기 확 바뀌네요. 이슈가. 네, 뭐 이것저것 얘기해 보죠. 이것도 네.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룰까 하다가 못 다뤘거든요. 못 달았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 같이 다뤘으면 좋겠는 게 신지혜 씨랑 그다음에 이준석 네네. 대표가 선대본에서 아예 사퇴를 했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 다. 일단은 그 신지혜 녹색당 전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신지혜 전 대표 영입은 되게 저도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근데 그렇게 막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사실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성윤님이 그랬다면 충격적이죠. 이게. 이거는 완전 뒤통수 세게 맞는 느낌이죠. 그러면 성윤님이 만약 국민의힘 갔다. 이게 뭐지? 약간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고마워요. 나에 대한 정이 있구나. 그죠? 뭐 저는 근데 이번에 뭐 그거를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단 저는 이준석 대표의 사태도 그렇고 신지혜 씨의 그 네네. 영입도 그렇고 세시대준비위원회 영입. 네. 이거 좀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둘은 그냥 좀 앞으로 언젠간 핫해지고 싶은 정치인이고 이 두 사람은 이미 현 시대에서 굉장히 핫한 청년 정치인이란 그죠. 말이에요. 근데 저는 두 사람 다 굉장히 책임성을 다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글쎄요 제일 야당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죠. 네, 뭐 저같이 원외 정당의 대표보다는 굉장히 무겁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의 이런 그런 책임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후보랑 이야기가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후보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뭐 지선님이나 소희님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했고 네. 뭐 그래도 이게 항상 조율해 가면서 뭐 서로 마음 상할 것도 있겠지만 조율해 가면서 그래도 한 팀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뭐 이미 많이들 이야기하셨겠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 부산으로 도망가. 조금만 또 틀어주면 나 못하겠어.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책임이 부족하다. 그죠. 책임성이 책임감 없어 없다. 보이죠. 책임감이 없다. 이런 게 비춰져서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또 뭐 또 많은 분들이 이래서 젊은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지혜 씨도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오신 게 있잖아요. 네. 뭐 녹색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특히 여성 인권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당적을 바꿔버림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날 페이스북에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충격받았다는 네, 글들이 그게 많이 어떻게 있으시죠. 보면은 다 이런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여가지고 저는 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변절하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전철을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좀 두 사람이 좀 많이 뭐라 얘기하지? 안타깝다. 아쉽다. 네, 아쉽죠. 뭐 각자의 위치에서 좀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게요. 또 몰라요. 또 나중에 또 그게 또 어떤 또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항상 그죠. 뭐 앞일을 모르는 거긴 하죠. 앞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두 사람의 결정은 두 분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신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선거 관련 직책을 맡기 전 20일 전에도 국민의힘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정치는 생물이다. 네 생물이다. 아, 어제 내가 비판했지만 오늘 가서 손을 잡을 수 그럴 수 있는 있죠. 것도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것도 네. 뭐 다만 그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 일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런 가치가 좀 경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주신 거랑 저도 뭐 같은 맥락으로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뽑혔는데 다 당의 중진이란 사람들이 중진이랄 것도 없이 초선 의원들조차도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 물론 무선 중진이라는 무선 그냥 막 대표라는 이유로 이름 막 호명하잖아요. 이리 그리고 와봐 막 이러면서. 그 완전 개무시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리고 뭐 어떤 어떤 사람은 뭐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한다, 뭐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전 총리라는 분이 그런 상황에서 되게 깝깝하고 되게 좀 화가 나기도 할 테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 이런 권한이 당원 당규에 적혀 있는데 왜 안 따라주냐? 그럼 안 해. 이런 태도잖아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태도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구조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끝의 마무리는 우리나 잘하자. 이거 아닐까요? 네. 우리도 한 그 정도로 좀 핫해지면 좋겠다. 그러게요. 아직은 우리의 꼬리표에는 언젠간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네, 언젠간 좀 더 언젠간이라는 꼬리표 이제 좀 떼고 싶네요. 뗄 수 있을까요? 뭐 모르죠. 없나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설광화 논란이랑 그 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 신지혜 씨 영입 뭐 이런 거 다뤄봤는데요. 뭐 이렇게 종종 저희 여기 녹음실에서 종종 이렇게 그날 팟캐스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는 또 뭐니뭐니 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 잘 맞이하시고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안내해드렸던 대로 오늘 유튜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올해. 그러네요. 네, 그럼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볼게요.